자, 팩트는 베스의 입 속에서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하던 아이를 베스가 물면 죽은 아이로 바꾸는가?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낚시를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저수온기 쇼바이트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수온기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쇼바이트는 존재를 하죠. 어떻게 극복을 하면 그 쇼바이트 짧은 입질을 우리는 훅새 성공률을 높이면서 랜딩을 할 수가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쇼바이트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토커라는 단어를 모르던 시절에는 누가 누굴 따라다녀도 스토커다, 스토킹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질 않았죠. 하지만 이런 쇼바이트 역시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면서 어느 순간 쇼바이트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쑥 인지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 사계절 내내 그냥 입질이 툭 들어왔는데 훅셋이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쇼바이트. 아, 쇼바이트. 이런 느낌이에요, 쇼바이트란. 그러면 과연 이런 쇼바이트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쇼바이트에 관련된 이런 기법, 테크닉이 지금처럼 현대사회처럼 쭉 오기 이전 시대의 내용을 한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예전 같은 경우 이런 쇼바이트 같은 단어가 생겨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쇼바이트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겠죠. 어린 시절부터 툭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녀석들을 훅셋을 해서 잡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낚시를 하던 형님들이라든지 뭐 낚시 잘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쇼바이트를 그냥 알고는 있으나 극복하는 그런 대처 방안이 테크닉적으로는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DVD와 잡지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 낚시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일본의 유명한 이마에 프로가 덴깨끼 아와세라고, 일본말이라서 사용하기는 싫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테크닉이 있어요. 덴깨끼 아와세란 바로 번개 훅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액션을 주고 있는데 툭 했어요. 툭 하는 순간 빡 채라는 그런 번개 훅셋. 이런 것이 아마 쇼바이트를 극복하는 첫 번째로 나온 그런 이론적인 기술이자 테크닉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지금 만약에 저수온기라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낚시를 해요. 툭! 정상적인 우리가 모션을 취할 때 자꾸 바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스트레스 받죠. 아, 쇼바이트. 그러고 또 낚시를 해요. 근데 또 툭 왔어요. 먹어라 딱! 안 걸립니다. 이게 쇼바이트거든요. 왜 이런지는 이 훅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물고 있느냐, 입에 완전히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강하게 툭 했는데 정말 이게 끝이고 뱉어버리고 간 경우 다양하겠죠. 이런 경우 이제 일본 이마이 프로의 테크닉을 빌리면 덴깨끼 아와세, 번개 훅셋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세요. 기다려요. 그리고 번개 훅셋을 하기 위해서 하이 텐션으로 기다립니다. 초집중을 해야 돼요. 툭 하면 빡 나가야 되거든요. 툭, 팍!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이죠. 툭, 팍! 우리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사람마다 우리는 즐겁게 취미로 즐기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빠른 반사신경을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툭팍! 이런 느낌의 덴깨끼 아와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운동을 했고 체대에서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서서 총을 쏴요. 셋, 둘, 하나, 빵!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가 돼요. 하지만 언제 물속에서 베스가 툭 해줄 줄 알고 기다립니까? 그 추운데 몸도 춥고 솜도 곱아서 툭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기가 엄청 잘 나오는 상황에 영상을 제작하건 DVD를 제작할 때는 백발백중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저수온기 낚시를 하면 그런 상황이 흔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루 중 입질 한 번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빈번한데 언제 여기서 툭팍,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더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툭팍 반사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빨리 이 반응 속도를 높이 끌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제가 다행인 게 체대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스포츠과학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이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체 활동, 낚시랑 상관없이 우리의 신체 활동에서 이 반사신경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가 있는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툭팍! 이마의 프로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반사 속도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반응 속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찾은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 격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복싱, 태권도 모든 격투기 종목에는 스텝이 존재합니다. 이 스텝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만 날아오는 펀치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반사신경 반응 속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이 반사신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스텝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드를 꽉 쥐는 것이 아닌 아주 가볍게 얹혀놓은 상태, 그쵸,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지렛대 파지를 해놓은 상태. 이때 지렛대를 파지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이 나와 있는 상태로 파지를 한다 그러면 힘을 빼고 파지를 하고 있다 그래도 툭 팍 할 때 힘 주고 끌어당겨야 되고 피지컬을 써야 되고 손목이 나갈 수도 있고 피지컬이 안 되는 분들은 강한 훅셋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렛대만 견착을 해 놓는다 그러면 한 손으로 순간적으로 채도 상당히 강한 훅셋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강하게 툭 하는 순간 팍 할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마이 프로는 기다려요. 툭팍! 일반 분들 운동신경이 좀 둔하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정도 급의 스킬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루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팁을 움직이고 계세요. 힘을 다 빼고. 이게 바로 스텝입니다. 툭팍! 이거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오시기를 제가 한번 이벤트로 하고 싶네요. 멈춰 있다가 툭팍 하는 반응 속도와 무빙이 일어나고 있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무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건드려요. 이미 움직이고 있던 근육은 살짝 움찔만 해줘도 상당히 빠른 반응 속도를 뇌에 전달해 줬다가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죠. 그럼 가만히 있다가 툭팍 할 것이냐, 흔들다가 툭팍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션 느낌만 봐도 감이 오시죠. 이게 덴케키 아와세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슬로프 기법. 지금은 이제 슬랙라인 컨트롤이라고 많이 하지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전에 기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죠. 자, 그런 경우 입질 자체의 툭팍이 아니에요. 그냥 베스가 물고 가는지를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인지를 했을 때 일어나는 미스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하이텐션 상태에서 툭팍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툭 입질을 느끼고 우리는 채려고 안 들키려고 하는 과정에 이미 베스는 뱉고 저기 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계속 훅셋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먹어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에이 타고 딱 했는데 빈바늘만 계속 나와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쇼파이트가 일어나는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이 저수온기라든지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1월 달에도 쉘로우에서 베스들은 탑워터를 칠 정도의 활성도와 먹이 활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쵸? 한겨울 그런 저수온기에서도 어쩔 때는 피딩하고 탑워터도 쳐주는데 어쩔 때는 진짜 훅 먹어주면 되는데 진짜 이러고 있어요. 안 먹어주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수온기 베스들이 깊은 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 낚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연안권, 쉘로우권 그런 사거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베스는 뭐가 됐든 겨울부터 잘 먹어둬야 몸이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그런 피지컬을 완성하기 때문에 베스가 이걸 건드렸다라는 건 그치, 다른 계절처럼 호기심에 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높습니다. 좀 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베스 같은 경우는 수온이 7도 이하에서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럼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먹고 좀 느릿하게 먹고 이런 게 저수온기의 특징이고 봄이 시작될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역시 우리가 수온을 체크를 하는 이유는 그
그 수온으로 베스의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럼 베스라는 생물은 그쵸 5도, 7도 이하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하지만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해요. 그렇다고 개들이 또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다 한겨울에도 피딩하고 잘만 먹고 딥을 내려서 지깅을 하다 보면 막 꿀떡꿀떡 삼키기도 해요. 그러면 벌써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다른 이론이 두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다 인간이 써내온 경험적인 이야기가 흘러서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숏바이트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낚시의 또 재미난 요소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옛날에 상당히 많은 앵글러들이 존재를 했겠죠. 그 와중에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붕어 낚시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기법을 연구를 하고 테크닉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자, 붕어 낚시 같은 경우 베스와 마찬가지로 흡입하는 입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붕어 낚시도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접근했던 첫 번째 방식은 흡입하는 형태의 바이트였어요. 그 당시 시절만 해도 우리가 바이트를 느끼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하이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찌가 맞춰져 있는 상태랑 똑같죠. 계속 바닥을 끌다가 슬랙이 쳐지면 자꾸 당기면서 하이텐션을 유지를 해요. 왜? 그래야 뭐가 건드릴 때 로드가 투둑거려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베스가 이쪽에서 슬랙 라인 아래쪽에서 흡입을 한다 그러면 쭉쭉 빨려올 수 있는 여유가 되지만 이 반대편에서 흡입을 한다 했을 때는 안 빨려가죠. 잡혀 있어요. 그렇죠. 흡입이 안 돼요. 그래도 강하게 흡입이 될 때 이 텐션이 가해지면서 로드 팁이 툭 그런 원리인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베스가 흡입을 하는데 착 잘 빨려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 그냥 이렇게 무게가 일자로 된 상태에서도 흡입은 잘 일어나요. 노멀한 상황에. 근데 저수온기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흡입을 시도를 했을 때 이 무게감과 저항감이 베스로 하여금 이물감을 받아들이게 해서 막 확실하게 입에 안 넣어주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훅 포인트를 안 물고 있는 상황도 숏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아무리 입질을 100번 받아도 훅셋을 100번을 해도 훅셋을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포인트는 입속에 완전히 들어가던 이 훅 포인트가 차라리 거꾸로 몰려져서, 그럼 베스의 입 안에서 바깥쪽으로 훅셋이 되는 것이 아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훅셋되는 그런 경우는 보통 베스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물고 있는 경우, 훅 포인트가 나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훅셋을 했는데 베스 입 안에서 훅셋이 된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훅셋된 경우, 참 미스테리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붕어 낚시, 내림 낚시에 슬로프 낚시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자, 슬로프란 우리가 보트를 내리는 그런 경사면 그런 곳을 슬로프라고 하죠. 일자로 뻗어 있고 찌가 맞춰져 있는 이러한 세팅을 찌 맞춤 무게 밸런스 조정을 통해서 이 슬랙 라인을 인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봉돌 위에 있는 본줄은 하이텐션이고 여기 봉돌이 담겨 있어요. 이 상태가 일반적인 붕어 낚시 세팅인데, 이 상태에서 봉돌은, 본줄하고 봉돌은 일자로 펴져 있는데 딱 이 밑에만 여유줄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양 형태를 뭐 스키장이라든지 그 슬로프란 모양이라고 해서 슬로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흡입하는 붕어가 저수온기에 예민한 상황에 이 상태에서 흡입이 들어갔을 때 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서 먹을 시간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 슬랙 라인 슬로프가 펴질 때 우리는 찌라든지 로드팁이라든지 라인이 움직이는 걸, 그거를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리고 훅셋을 했을 때 그때 훅셋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바로 어떻게 됐냐, 바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우리가 입질을 감지하고 어떠한 물속에서 이렇게 물었는지 저렇게 물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훅셋을 준비하고 훅셋을 했을 때 미스가 많다라면, 붕어 낚시처럼 붕어가 확실히 물고 돌아서거나 움직임을 취했을 때, 완전히 입에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그때 찌가 움직이죠. 한 박자 늦게. 왜? 이 슬랙 라인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슬랙 라인이 우리가 핀 것이 아닌 대상어가 그걸 하이텐션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하이텐션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훅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툭 하고 슬랙을 다 줘버려서
더 그런 슬랙을 많이 줬다가 우리가 줬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시 추스려서 물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훅셋이 들어간다면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런 슬로프를 줘서 물고 가서 이 라인 텐션이 가서 손끝에 툭이 한번 탁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 박자 늦게 인지를 한 거지만 그게 베스가 물었다라는 그런 확률은 앞선 상황보다 훨씬 높겠죠. 왜? 베스는 이미 물은 거예요. 그게 한 박자 늦게 저한테 들어올 뿐이죠. 그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첫 번째 숏바이트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내고 반응을 취했죠. 숏바이트가 연결이 안 되는데 베스의 심리적인, 베스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베스는 저수온기에도 먹고 싶으니까 물었을 텐데 우리는 왔어, 챘어요. 그럼 베스 입장에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이에요. 막 낚시를 해요. 툭! 팍! 아이씨, 숏바이트. 이거를 베스 관점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숏바이트. 짜증이 막 오죠. 그럼 베스 입장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들어왔어요. 뭐가 첨벙하고 왔어요. 아, 근데 맛있어 보여. 근데 추워. 소화 기능도 지금 아니야. 일조량이 더 필요해. 아, 근데 어떻게든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겨울이니까 우리가 화려한 액션은 안 주고 야들야들 걸려서 만만하게 물기 좋게 액션을 주겠죠. 그럼 베스가 먹어 말어 훅 먹을 수도 있고 일단 대충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입에 물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도 되겠지만, 야, 이제 이거 좀 물고 있어,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물 밖에서 왔어, 훅새 빡 뺏어갔죠. 이럴 수도 있겠죠. 베스 입장에선 얘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물 밖에 사람은 왔어 그러고 빡! 베스한테 먹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저수온기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를 건드렸다라는 건 먹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주고 베스에게 먹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훅셋이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과응과 베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슬랙을 주고 우리는 툭 하는 입질을 한 박자 늦게 캐치할 정도의 슬로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베스가 한 박자 늦게 알려주는 그런 바이트는 툭, 팍 했을 때 훅셋 확률이 제가 여지껏 해온 낚시에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숏바이트를 극복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피쉬. 오케이. 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고 경험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버징을 할 때 베스가 점프해서 팍 바이트를 해주면 플라잉 어택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그런 플라잉 어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 저예요. 방송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죠.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도 그 얘기를 써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지금까지 돌고 돌면서 퍼진 거예요. 이런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숏바이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로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도 따라만 하셔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겠지만 한 가지 더 재미난 그런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댕깨끼 아와세도 아니고 슬로프 기법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저수온기라는 단어를 무시를 하고 평소 같은 낚시를 하면서 숏바이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또 비밀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제가 토너먼트 상황에 슬랩도 줘보고 뭐도 해보고 하지만 토너먼트 상황은 보트를 타고 바람이 불면 포지션 잡기도 힘들고 슬랙을 주고 있고 수심대가 틀리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늦는 경우가 있고 또 저수온기일지라도 너무 슬랙을 오래 주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훅셋이 들어갔을 때는 목샷이 나요. 그럼 목샷 나서 피 흘리는 물고기를 제가 물칸에 넣어서 개측을 하려고 봤는데
죽던가 훅을 제거를 할 수가 없으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면 프로들 입장에서는 목샷이 나지 않고 이런 숏바이트를 정확한 훅셋을 통해서 그쵸, 물칸에 넣어둬야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별건 아니지만 엄청난 테크닉을 하나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냥 사계절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오늘 입질이 짧네, 꿀떡꿀떡 잘 먹어주네. 예를 들어 입질이 짧은 경우라고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낚시라는 게 재밌어요. 정답이 없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이 존재하죠. 이 이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별거 아닌 그런 내용이지만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왜? 베스의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왔어요. 툭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대로 슬랙이건 라인 정렬이건 대깨끼와 세건 다양한 선택 장르가 있어요. 근데 계속 숏바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배운 테크닉을 썼는데 훅셋이 안 된다. 계절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걸 따라해 보세요. 툭 했어요. 그럼 여유를 가지세요. 움찔해서 채고 싶어도 참으세요. 툭 했어요. 그냥 클러치 누르세요. 그 상태에서 팁을 흔드세요. 베스가 툭 했으면 훅셋을 해야 되는데 훅셋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클러치를 누르고 팁을 흔드세요. 클러치가 왜 눌러줘야 하냐면 클러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팁을 흔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재미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숏바이트였던 바이트가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갑자기 훅 이렇게 돼요. 손목 꺾일 수도 있어요. 항상 지렛대 거셔야 돼요. 흔들어 주세요. 그럼 갑자기 나는 이러고 흔들고 있는데 훅 내려갑니다. 베스가 물었어요. 가짜네 진짜네, 이거 정말 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루어를 매치 더 베이트를 하건 웜을 사용하건 하드 베이트를 사용하건 똑같이 막 매치 더 베이팅을 시키건 왜 우리는 이 죽어있는 가짜 쇠조각이라든지 플라스틱 덩어리를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해서 베스의 입속에는 잘 넣어주면서 왜 베스의 입속에 들어가서는 베스한테 안 들키려고만 하죠. 왜? 훅셋을 해야 되니까 베스한테 이물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슬랙을 주고 훅셋 타이밍을 가져가요. 근데도 숏바이트 상황에선 이런 상황에서 훅셋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하던 아이를 베스가 물면 죽은 아이로 바꾸는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베스예요. 아, 맛있게 생겼는데 물었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맛도 이상하고 뭐가 뾰족한 게 걸리고 무겁고 쎄맛 나고 아 이상한데 파 맞죠? 근데 강한 이물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이물감, 그러면 베스의 입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 주둥이를 닫았어요. 입안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깨작거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스인데 입안에 여러분들이 사탕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탕이 입에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뱉죠. 이거 뭐야? 근데 얘네들은 살은 줄 알고 물었으니까 그래야 돼요. 베스의 입속에서도 액션을 주란 얘기예요. 그럼 베스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가만히 있어봐. 가재 계열, 크로우 계열 같은 경우는 와닥와닥 씹어서 집게발을 우리가 뜨거운 거 먹을 때 뜨거우니까 계속 입안에서 놀리는 것처럼 베스는 크로우 계열을 먹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스트레이트 타입이라든지 뭐 지렁이 같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물고 그냥 쭉쭉 그냥 들어가고, 이런 또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팩트는 베스의 입 속에서도 액션을 주라는 거예요. 숏바이트로 시작된 바이트가 아씨 나 뭐에 물렸어. 그럼 베스는 어떡할까요? 얘를 보내주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베스라면 힘들게 겨울이고 나도 먹고 싶어서 물었는데 가짜 같다 그럼 뱉겠지만 아씨 이거 뭐야 살고 싶어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베스면 안 보내줘요. 되새김질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가죠. 그러니까 팁이 훅. 아시겠죠? 아 진짜 아까운 건데 이거 제 토너먼트 빅입니다. 목샷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 지렛대에 클러치를 안 눌러줬다. 그러면 훅 내려갈 때 당황해서 카운터 훅셋이라든지 그 순간에 이물감이 극대화돼서 뱉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서 서밍 상태에, 그러면 흔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로드는 살짝 내려가되 라인이 훅 풀려나가요. 서밍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강하게 잡고 있으면 정안감이 세지만 스르륵 풀려나가면 희한하지? 딱 이런 느낌이에요. 희한하지? 숏바이트였던 그런 바이트가 이러고 있는데 라인도 흐르는데 얘도 막 쭉 풀려나가요. 개꿀이죠. 그러면 그때 베스한테 들키지 않는 슬랙을 주고 감아서 받아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계속 겪으면서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그 쇼파이트를 즐겁고 재미난 테크닉으로 극복을 하면서 낚시를 계속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여기서 응용을 하셔서 더 발전을 시키셔서 저처럼 또 하나의 테크닉으로 해서 지인분들이라든지 또 공유를 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쇼파이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극복을 하는 그런 앵글러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